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인간 부류 5가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 결국 남는 건 사람뿐이라 하더라. 하지만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다. 어떤 이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우량주지만 어떤 이는 평생 모은 미천까지 다 갉아먹는 상장 폐지 직전의 쓰레기 같은 종목이다. 장사를 해본 사람들은 안다. 물건이 나쁜 건 버리면 그만이지만 사람을 잘못 들이면 가게 문을 닫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마음이 병들고 가족이 고통받고 남은 여생이 지옥으로 변하는 법이다. 젊은 시절엔 호인 소리 듣는 게 인생의 훈장인 줄 알았다. 오는 사람 다 받아주고 부탁하면 거절 못하고 속을 다 보여주며 살았지. 그런데 정작 부도가 나고 바닥에 고꾸라졌을 때 손을 잡아준 건 그토록 잘해줬던 인간들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망했다는 소문을 가장 먼저 퍼뜨리고 남은 뼈다귀까지 발라먹으려 달려들더군. 그때 피눈물을 흘리며 깨달았다. 인생이라는 장부에서 반드시 지워야 할 인간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오늘 말하려는 5가지 인간 부류는 전쟁터 같은 인생에서 피 흘리며 직접 겪은 명단이다. 이들은 겉보기에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속은 시커먼 계산기와 날카로운 칼날을 품고 있다. 지금 당장 인생 장부를 펼쳐봐야 한다. 주변에 이런 인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소중한 기운을 빨아먹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손절은 빠를수록 좋고 그게 남은 인생을 남는 장사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일부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을 경계하라. 사람들은 흔히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욕을 하는 사람이 무섭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다루기 쉽다. 패가 다 드러나 있고 속이 빤히 보이기 때문이다. 진짜 무서운 이는 따로 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입을 꾹 다물고 허허실실 미소만 짓고 있는 인간들이다. 이런 부류의 침묵은 결코 빈 공간이 아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 남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약점과 습관을 하나하나 데이터로 쌓고 있는 중이다. 남들이 감정에 취해 소리 지르고 싸우는 동안 그들은 가장 효율적인 타이밍에 판을 뒤집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기를 두드린다. 사업을 크게 할 때 그런 동업자를 만난 적이 있다. 무슨 결정을 내려도 좋다 나쁘다 말 한마디 없이 웃기만 하더군. 그게 전적으로 믿어주는 신뢰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방심하고 실수를 저지르는 순간 그는 그동안 모아온 기록과 증거들을 식탁 위에 한꺼번에 쏟아놓더군.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에 등 뒤가 서늘해지던 그 기분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이런 인간들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철저하게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사냥꾼들이다. 그들이 미소 짓고 있을 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다음 수를 읽지 못하면 결국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류를 대처하는 방법은 단 하나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기록으로 맞서는 것이다. 그들이 지켜보든 모든 거래를 기록해야 한다. 기억보다 기록이 세다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웃으면 같이 웃어라. 하지만 안주머니에는 항상 상대의 허를 찌를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장부를 품고 있어야 한다. 침묵에 당황해서 패를 먼저 보여주는 순간 인생이라는 장사는 끝난 것이다. 조용한 물이 깊은 법이고 말 없는 포수가 정확한 법이다. 웃으며 침묵하는 자를 만난다면 방심이라는 고삐를 더 단단히 쥐어야 한다. 그게 남은 여생의 목숨줄을 지키는 비결이다. 2부. 자신의 약함을 전략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힘들고 질 나쁜 부류가 있다. 바로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무슨 대단한 권력처럼 휘두르는 인간들이다. 이들은 눈물과 동정심을 시장 바닥의 상품처럼 내놓고 타인의 선한 마음을 등쳐먹는 전문 장사꾼들이나 다름없다. 사람들은 흔히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배운다. 하지만 현장에서 평생을 구르며 뼈저리게 느낀 것은 그 약함이야말로 상대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가장 무서운 포승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늘 부족하고 힘이 없다고 읍소하며 공적인 원칙이나 공정한 거래보다는 사적인 부탁과 감정 호소를 앞세운다. 젊은 시절 사업이 한창일 때 형편이 딱하다는 지인 하나를 거둔 적이 있었다. 갈 곳이 없다며 눈물로 호소하기에 공장에 한 자리를 내주고 남들보다 월급도 더 얹어주며 각별히 챙겨주었다. 일이 서툴러서 손해를 끼쳐도 그저 사람이 착하고 사정이 안타까우니 하며 넘겨줬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 장부에서 가장 큰 적자를 낸 결정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약함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다. 정당한 업무 지시를 내려도 서러운 표정을 지으며 자신을 무시한다고 주변에 소문을 내고 다녔다. 결국 나중에는 성실히 일하던 다른 사람들까지 동요하게 만들었고 정작 문제가 터졌을 때는 가련한 피해자 연기를 하며 모든 비난의 화살을 나에게 돌려놓고 떠나갔다. 약함이 권력이 되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썩은 장사나 다름없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실력과 신용으로 승부해야 하는 법인데
왜 눈물과 사정으로 판을 흔들려 하는가?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상대의 죄책감을 기생충처럼 빨아먹는 행위다. 이런 부류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선의와 거래를 칼같이 분리해야 한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냥 적선한다는 셈치고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끝내야 한다. 그 사람의 사정을 일이나 시스템 안에 섞어 넣는 순간 그 관계는 반드시 파탄으로 치닫게 되어 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하고 나중에는 더 큰 것을 내놓으라고 역사를 잡을 것이다. 누군가를 돕더라도 반드시 시스템과 문서를 통해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 날짜와 책임 그리고 기한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기록이 없는 호의는 나중에 반드시 독이 든 청구서가 되어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미는 눈물의 호소에 감상적으로 도장을 찍어주지 마라. 약한 척하는 인간일수록 뒤에서는 타인의 빈틈을 더 치밀하게 노리고 있다. 인정은 베풀되 장부는 냉정하게 적어야 한다. 선한 마음이 누군가의 전략적 먹잇감이 되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인생의 곳간을 지키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을 보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고 약함을 무기로 조종하려 드는 이가 있다면 오늘부로 모든 감정의 창구를 닫아버려라. 냉정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다. 인생의 장부를 망치는 부실 채권을 끝까지 들고 가는 것보다 욕을 먹더라도 지금 당장 손절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남는 장사다. 3부. 자기만의 정의에 취해 칼을 휘두르는 사람을 멀리하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놈은 길거리에서 만나는 강도가 아니다. 정의라는 이름의 번듯한 칼을 휘두르며 남의 인생을 난도질하는 부류다.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신념에 깊이 빠지는 순간 눈이 뒤집히고 귀가 막히게 되어 있다. 내가 하는 짓은 무조건 선이고 남이 하는 짓은 불이라고 단정짓는 그 오만이 결국 공들여 쌓은 장사판을 망치고 사람 인연을 절단내는 법이다. 현장에서 평생을 구르며 그런 부류를 참 많이도 겪어봤다. 원칙이 어쩌니 도덕이 어쩌니 하며 입에 달고 살면서 정작 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사람들의 속사정은 눈곱만큼도 헤아리지 않는 자들이다. 한 번은 큰 사업을 앞두고 마을 사람들과 상생안을 짜는데 혼자서 공정함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끝까지 회방을 놓던 인간이 있었다. 그는 자기가 대단한 정의를 수호한다고 믿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십 명의 생계가 달린 절호의 기회를 공중분해시켜버렸다. 그건 정의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 남의 인생을 제물로 바친 잔인한 폭력일 뿐이었다. 장사를 해본 사람은 다 안다. 진짜 정의는 남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굴복시키는 게 아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그 무거운 책임을 내 어깨에 묵묵히 짊어지는 것이 진짜 정의다. 상대에 대한 공감이 빠진 정의는 그저 세련되게 포장된 흉기에 불과하다. 인생이라는 장부에서 이런 인간들은 수익은커녕 주변 사람들의 기운과 희망만 다 갉아먹는 최악의 부실 종목이다. 그러니 영심해야 한다. 주변에 정의로운 척하며 남을 가르치려 드는 자가 있다면 두 번 생각하지 말고 즉시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가 휘두르는 날카로운 칼날에 소중한 인연들이 다칠 수도 있다. 그들은 타인의 사소한 실수 하나를 잡아내어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려 달려들 것이다. 그들에게는 타인의 인생보다 자기들이 옳다는 증명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스스로도 늘 마음의 거울을 살펴야 한다. 내가 100번 옳다는 확신이 강하게 들 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그때일수록 입은 닫고 귀는 더 크게 열어야 한다. 정의는 남을 심판하는 무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단속하는 채찍이어야 하는 법이다. 마음속에 독선이라는 독초가 자라지 않도록 늘 겸손이라는 낫을 들고 수시로 살펴야 한다. 그래야 인생의 정원이 황무지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주변에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남을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인간이 누구인지 살펴보라. 그의 온도가 너무 뜨겁게 타오르거나 혹은 얼음처럼 차갑다면 과감하게 그 인연의 장부를 덮어버려야 한다. 독선적인 인간과 엮여서 귀한 인생까지 함께 불태울 필요는 전혀 없다. 그건 남는 게 없는 장사가 아니라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지름길일 뿐이다. 정의는 휘두르는 칼이 아니라 묵묵히 지고 가는 짐이다. 이 이치를 모르는 자와는 밥 한 끼도 같이 먹지 마라. 그게 인생의 장부를 흑자로 유지하는 비결이다. 4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무서움을 알아라. 사람들은 흔히 감정이 풍부하고 리액션이 좋은 사람을 편안하게 여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웃어주고 화를 내면 같이 맞장구 쳐주는 사람을 좋은 동료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진짜 고수는 칭찬이나 비난 혹은 외부의 거센 파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법이다. 이런 이들은 겉으로 보기엔 무미건조하고 답답해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자기만의 명확한 기준과 철통 같은 장부를 가슴속에 품고 사는 가장 무서운 부류다. 젊은 시절 사업이 크게 휘청거릴 때 그런 사람을 마주한 적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다들 망했다며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데 정작 오랫동안 거래해온 한 노련한 업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더군.
돈을 더 주겠다고 유혹해도 혹은 사정하며 매달려도 그는 그저 자기가 정해놓은 원칙과 약속한 날짜만을 묵묵히 지켰다. 처음엔 그 냉정함에 서운함이 앞섰지만 나중에 큰 위기가 닥쳐 다들 제 살길 찾아 도망갈 때 끝까지 곁에서 기둥처럼 자리를 지킨 것은 바로 그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었다. 이런 인간들은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이 세워둔 생존 법칙과 스스로에 대한 신용이다. 그렇기에 감정적인 호소나 값싼 아부로는 이들의 마음을 단일 인치도 움직일 수 없다. 세상이라는 시장 바닥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오직 자기만의 나침반을 보며 묵묵히 걷는 사냥꾼과 같다. 살면서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절대 가볍게 대하지 마라. 이들은 상대의 잔꾀나 얄팍한 술수를 단번에 꿰뚫어 본다. 이들과 인연을 맺고 싶다면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신뢰와 원칙으로 승부해야 한다. 한번 약속한 것은 손해가 나더라도 반드시 지키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그렇게 한번 이들의 인생 장부에 신용이 기록되면 그 인연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평생의 동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들의 원칙을 어기거나 신용을 저버린다면 그 즉시 인생에서 영구 제명될 것이다. 이들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상대라는 항목을 장부에서 지워버리고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을 뿐이다. 그것이 이들이 가진 진짜 무서움이다. 스스로도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지 마라. 나만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다 결국 밑바닥으로 가라앉는다. 내가 세운 원칙이 비록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길게 보면 그것이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우량주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지금 주변을 살펴봐라. 누가 칭찬에 들뜨지 않고 누가 비난에 굴하지 않는지 확인해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발자취를 배우고 그와 깊은 신용을 쌓기 위해 공을 들여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기둥 하나만 곁에 있어도 남은 인생은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자가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하는 법이다. 5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아예 엮이지 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상대는 칼등 강도가 아니라 잃을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이다. 사람들은 흔히 힘이 더 세거나 가진 게 많으면 누구든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장사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본 눈으로 보기에 그건 하수 중의 하수나 하는 생각이다. 진짜 고수는 상대가 누군지를 보고 싸울지 피할지를 정하는 법인데 특히 지킬 것이 하나도 없는 인간과는 아예 눈길조차 섞지 않는 게 상책이다. 장사꾼이 물건을 팔 때도 상대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피지 않나. 인생이라는 장사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그 미천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는 인간은 이미 자기 인생의 장부를 포기한 상태다. 잃을 게 없는 이는 두려움이 없고 상대를 끌어내리기 위해 자기 파멸까지 기꺼이 감수하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밑바닥까지 가본 이를 도와준답시고 엮였다가 인생이 통째로 흔들릴 뻔한 고초를 겪은 적이 있었다. 이미 신용은 바닥이고 가족조차 등을 돌린 상태였는데 예정 생각해서 거두어 주었지.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무너진 화풀이를 나에게 하더군. 자기는 어차피 망했으니 함께 망해보자는 식이었다. 내가 쌓아온 명성과 재산을 지키느라 애쓰는 동안 그는 제 목숨줄까지 내걸고 덤벼드는데 이건 도무지 계산이 안 나오는 싸움이었다. 인생은 결국 리스크 관리다. 지킬 가족이 있고 쌓아온 신용이 있으며 내일 먹을 쌀이 있는 사람이 잃을 명예도 없고 지킬 재산도 없는 자와 싸우는 건 거래 성립 자체가 안 되는 미치는 장사다. 상대는 잃을 게 없으니 벼랑 끝까지 밀어붙이지만 반대편은 한 걸음만 삐끗해도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이런 싸움은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이고 지면 인생종 치는 길이다. 그러니 주변에 이미 바닥을 치고 눈에 돋기만 남은 자가 있다면 절대 맞서지 마라. 동정심에 손을 내미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비판하며 가르치려 드는 건 더 위험하다. 그런 부류와는 이성적인 대화나 타협이 통하지 않는다. 직접 맞서서 힘을 빼지 말고 법이나 시스템을 이용해 담장을 높이 쌓아야 한다. 인생 사정권 밖으로 아예 밀어내고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세다.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그런 무의미한 소모전에 낭비하지 마라. 인생 장부에 시뻘건 적자만 남길 뻔한 인연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영리한 생존 전략이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라는 옛말은 겁쟁이의 변명이 아니라 생존자의 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지킬 게 많은 사람일수록 고개를 숙이고 잃을 게 없는 자의 길목에서는 미리 비켜서는 법이다. 지금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혹시 절망에 빠져 남의 다리라도 붙잡고 늘어지려는 인간이 있나? 있다면 오늘부로 그 관계의 끈을 소리 없이 잘라내라.
소중한 인생이라는 배가 침몰하는 사람 때문에 같이 가라앉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게 남은 생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6부. 진짜 위험한 것은 타인이 아니라 내 안의 방심이다. 일이 틀어지거나 배신을 당하면 대번에 남 탓을 하기 마련이다. 저 인간이 나쁜 놈이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며 삿대질을 한다. 하지만 평생을 현장에서 구르며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 진실은 전혀 딴판이더라. 상대가 강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느슨해서 무너지는 것이다. 상대의 칼날이 날카로운 게 문제가 아니라 내 갑옷에 이음새가 벌어진 게 진짜 문제라는 소리다. 한창 사업이 잘 나갈 때 세상의 중심이 된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다. 내 눈은 정확하고 내 판단은 틀림없으니 아무도 나를 속이지 못할 거라 자만했지. 그때부터 장부를 꼼꼼히 검사하지 않았고 주변의 아부에 취해 경계심을 내려놓았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이 달려들더군. 내 눈을 가리고 내 곳간을 털어가는 이들을 보면서 처음엔 그들을 원망했다. 나중에 빈털터리가 되어 바닥에 앉아 생각해보니 도둑질할 멍석을 깔아준 건 바로 나 자신이었다. 방심이라는 문을 활짝 열어두었는데 어떤 도둑이 그냥 지나가겠나. 세상에 나쁜 놈은 널려 있지만 그들이 인생을 망치게 두는 건 결국 나의 오만과 태만이다. 인생이라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적은 외부 경쟁사가 아니라 내 안의 자만이다. 상대가 누구든 나를 무너뜨리는 건 상대의 강함보다 나의 느슨함이다. 사람을 믿는 것과 검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믿음은 감정의 영역이지만 검증은 생존의 영역이다. 상대를 믿는다고 해서 기록을 게을리하고 원칙을 저버리는 건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늘 말한 5부류의 인간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봐야 한다. 웃으며 침묵하는 자, 약함을 무기로 쓰는 자, 독선적인 정의에 취한 자, 흔들리지 않는 냉혈한, 그리고 잃을 게 없는 자들까지. 이들이 인생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속 장부를 매일같이 엄격하게 결산하는 것뿐이다. 인간관계는 결코 감정으로만 지켜지는 게 아니다. 철저한 예의와 명확한 원칙이 담보되어야 관계가 오래가는 법이다. 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보게 만들었다면 그건 예의라는 선을 제대로 긋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용히 자신의 기준을 지키고 모든 것을 기록하며 자신의 신용을 목숨처럼 여기는 자세가 진정으로 강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제 인생 장부를 다시 점검해라. 어디서 수익이 새고 있는지, 누가 호의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한다. 나쁜 인연은 과감하게 손절해라. 그게 남은 인생이라는 귀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법이다. 긴 세월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살기보다 인생 장부를 흑자로 만드는데 집중해라. 평온한 노후는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오직 결단과 원칙만이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찌른 부류는 누구였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살아오시며 겪은 인간들 중에 정말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느끼셨던 또 다른 부류가 있으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겪으신 그 뼈아픈 경험담을 아래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선생님들의 그 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구하는 귀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